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내계좌에 대한 건강도 좀 챙기셔야겠죠. 오늘도 슈팅스타 1시간을 통해서 그런 건강 비법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양시장 모두 좀 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낙폭 확대를 제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초에 2,990선까지 하락했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3,000선을 회복한 채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0.28%가량 하락한 3,00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34%가량 상승한 993포인트의 종료가 됐는데 K콘텐츠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종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4,2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350억 원가량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4,8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1,0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70억 원, 기관이 8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의 방향이 불분명한 시장 속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는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를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닥터강이고요. 오늘 종목이라던가 투자 관련된 전략들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장세가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들 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것들 잘 말씀드려보겠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날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자주 출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좀 빛내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한 주의 시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시간 말고도 닥터강 전문가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방송 시간 말고도 무료 공개 방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인데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좀 참고했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12일 국내에 상륙을 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차별화 포인트로 전면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관계자는 한국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한류 문화의 힘으로 완전히 사로잡았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협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KT 알파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배급사이기도 하죠.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10,000원 선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1,2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IHQ는요. 디즈니가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다시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10%가량 상승한 1,76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디즈니 관련주들은 오늘 많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K 콘텐츠 관련주들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투자자가 테슬라 하락에 베팅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 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죠.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꺼진다에 베팅을 걸었고 그 이후로 많이 좀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버리는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다. 조만간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하락 베팅은 그냥 투자의 일부분일 뿐 앞으로는 하락에 돈을 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테슬라 이제 앞으로는 상승하는 일만 남은 걸까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데일리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7,700만 원대도 돌파를 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던 4월 당시의 시세를 향해서 정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은 아직 좀 보름밖에 지나지가 않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4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매입에 가세하고 있고요.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 선물의 7일 평균 펀딩 레이트가 5%가량 상승하면서 매도보다 매수에 좀 투자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인 우리기술투자, 오늘 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22%대가량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5%대, 6%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1,8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10,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한 후에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한 1,45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앞으로도 이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 콘텐츠의 저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국내에 좀 상륙을 할 예정인데, 와, 오징어 게임이요. 250억을 투자했는데 넷플릭스가 무려 1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40배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콘텐츠 가격 더욱더 상승이 되고 제작을 하는 그 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작사들에게 좀 큰 제작비를 좀 약속을 해주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좀 수익률에 대한 조금 할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죠. 이번에 이제 뭐 디즈니가 좀 출격을 하게 되면서 국내 이 K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을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디즈니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제작사 측과 함께 고유의 이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글로벌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엔터 쪽에서 굉장히 이제 큰 태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디즈니 플러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테마성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쪽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 좀 탄탄한 실적 기반의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이 콘텐츠 생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조금
최우선 수혜주로서 좀 최선호주로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워낙 이제 이 연말 연초에 증시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상승을 해주기는 했는데 다른 이제 뭐 대세 상승을 했던 기업들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제한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룩을 하기 직전에 이제 저점 구간까지 좀 주가가 회귀를 한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뭐 컨센서스를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어도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0-40% 정도는 지금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 더 많이 낼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 전망치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제 뭐 국내라고 하던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요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능력 있는 제작사들 같은 경우 몸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오징어 게임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제작사 측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률 또 이 부분이 이제 또 실적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10월 구간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9월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메이저 쪽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컨텐츠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상승 구간 이제 또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이 K 컨텐츠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데일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게 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좀 관심주를 한 두 가지 정도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IHQ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반응이 안 왔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이 종목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한 15% 정도 급등 구간이 나왔고요. 이때 같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징어 게임 쪽 같이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었던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제작사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하게 여겨보셔도 되는데 사실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에 K콘텐츠 쪽의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반영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을 한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후발주자 성격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사들, 좀 창투사들 중에서 컨텐츠 쪽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DPC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들 사업 부분으로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연간 수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한 3-4거래일 정도만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한 50% 정도 굉장히 빠른 폭등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부각을 아직까지 안 받은 종목이 컴퍼니 K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컴퍼니 K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 컨텐츠 쪽으로 투자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주가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장한 지도 좀 얼마 안 됐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크게는 안 보이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 2020년도 당시에도 좀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급등을 했고요. 현재 지금 기술적인 구간이 상장가 구간 언저리까지 좀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좀 과매도 구간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좀 내용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내용이 바른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바른손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던 부분이 지금 봉준호 감독 쪽하고 이제 기생충 이쪽으로 이제 부각을 한번 받았었는데 추후에 한 2-3개 정도 작품을 또 같이 한다. 그런 이제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들까지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 단계적으로 한 달 정도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테마성으로서 뭐 쇼박스라던가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뭐 지분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테마성으로 간접 소유주로서 단계적으로 일단은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K 컨텐츠 종목들이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일단은 후발주 성격으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컨텐츠 쪽으로 투자를 하는 창투사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너무 고점에 있는 것 같다고 좀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창투사 쪽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종목들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테슬라 관련 이슈인데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에 이제는 베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머스크가 워렌 버핏 회장이 테슬라에게 투자를 안 한 게 조금 실수다라는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좀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뭐 한 2006년 정도부터 이 주택 모기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하락 부분을 예상을 해서 해당 부분이 이제 좀 미국 금융을 흔들 수가 있겠다. 굉장히 대폭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공매도 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정도 가까운 수익을 한 방에 이제 냈었던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졌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지금 테슬라 쪽으로 좀 이제 이 공매도를 처리를 했다. 해당 부분이 이제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 그냥 투자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조금 단언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뭐 약하게 좀 베팅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 주가가 40~50% 정도 반등을 나오다 보니까 손실로서 굉장히 좀 크게 마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손실도 이유 없이 손절을 이제 좀 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공매도를 처리를 했었던 부분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정도까지 이제 봤는데 지금 주가가 이 부분이다. 근데 실제로 재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더니 현재 지금 주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았더라라는 부분이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내 증시 속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단연 이제 선두로서 현대차 그룹 대형주 살펴보시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밴더 당장 이제 올해 초에 애플카 관련된 내용으로서 미국 조지아 지역 이쪽에 이제 공장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 올랐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말이죠.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을 3, 4거래를 좀 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코스피 증시가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8월 이후부터 지금 석 달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 달째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 단기 평선들이 역순으로 진행이 돼 있는 역배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시장하고 강한 종목 나와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이 역배열일 때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 구간을 나와주는 종목들이 중요하게 투자자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0월 초, 9월 말 당시 때 이슈를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지금 시장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흐름을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 정배열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0월 말에 증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 반등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때 당시 때 2분기 당시 때 실적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됐었던 그런 부분들, 매출액이 이때 당시 때 전 세계가 반도체 대란으로 빠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이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코로나 봉쇄가 풀리게 되면서 해당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이제 풀려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공장이 재가동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 당시 때 밀어놨었던 매출액들이 이쪽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스몰캡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조지아 공장 테마주 중에서 단연 이제 강력한 시세 탄력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구형테크라는 종목이었죠. 대장주로서 이제 1월 당시 때 이 구간에서만 상한가가 한 4번 정도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1,000원대부터 5,000원 후반대까지 한 300~400%가 한 2주 정도 만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이 지금 급등 구간이 나와주다가 거의 지금 한 7~8개월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와주다가 현재 지금 3,000원 정도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죠. 하방이 경직성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쌍바닥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간이지만 저점은 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관련주로서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대우부품 관계사 쪽으로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리비안 테마주로 연결이 됐는데 결국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합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리비안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대부분이 현대차, 기아차 메인 벤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진산업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대차 쪽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1월달, 2월달 애플카 이슈를 부각을 받게 되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서 자동차를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부품이 수주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이제 반년 이상을 주가를 쉬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일단 테마성으로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적 부분까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이 부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남성이라는 종목, 뭐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한 7, 8개월 정도 동안에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기는 했으나 시장이 저점을 깨는 과정에서 저점을 지키는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5일선, 11선, 21선 단기평선 구간대가 시장 대비 강한 정배열 구간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쪽으로도 벤더를 진행을 하지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테마성 성격으로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애플의 이 카플레이어를 탑재를 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카 관련주로서 같이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몇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미국의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8년 동안 기다렸던 만큼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ETF 형식으로 출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관련주를 콕 집어가지고 이 종목 찍으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선취를 해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요일에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해당 부분 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뭐 이 투기성 수급만을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업들이나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당장 2016년, 17년도 당시 때 1차적인 상승세와는 좀 다르다. 기관계 매수세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유명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세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이제 한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드렸었던 부분이 8월 달부터 증시가 부셔지는 상황이었는데 차트 놓고 본다라고 하면 7월 달 당시 저점을 깨지 않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용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 보여주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급등까지 이제 나와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번 타이밍에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 대한 좀 메이저 증권사들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굉장히 유력하게 젖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종목들도 당장 이제 뭐 3월달, 4월달 당시 형성을 했었던 고가 구간 또 돌파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고요. 그게 쉬이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TF가 만약에 상장되게 된다면 관련 이슈가 더욱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별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KC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ESS 등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서치 아름은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의 단점을 보완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KC가 세계에서 2곳만 양상에 성공한 트렌치 구조의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살짝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네요. 3,455원에 오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벅스입니다. 오늘 싸이월드가 운영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싸이월드는 지난 15일 일부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로그인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의 BGM 서비스를 구축 지원하고 있죠. 이로 인해 오늘 두 자릿대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바로 상한가로 달려갔습니다. 장대 한번 시원하게 그리면서 7,07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NFT는요, 거래액이 3분기 약 12조 6,5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무려 7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옥션은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NFT에 관련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시장이 오늘 밀리면서 오전장에는 마이너스 2%까지 주가가 좀 주춤을 했는데 그 후에 상승 전환한 다음에 꾸준한 오름세가 집계가 됐고요.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도 강세 가져갔습니다. 15%가량 상승한 22,1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시원하게 달성했고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네임의 제작사인데요. 현지 시각 17일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이 마이네임이 4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수혜를 받았고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4,31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입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인 컴투스가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게임과 영상 콘텐츠, 인터넷 은행 등 메타버스와 연계된 콘텐츠 밸류체인 구축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유망 기업에 올해만 3,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투자에 대한 가치를 추산했더니 총 8천억 원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11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가량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11만 1,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저희가 간추려서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자세한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KC입니다. KC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관련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 올라가겠죠. 지금 일단은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들이 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슈가 부각을 받아서 오늘 이제 좀 급등까지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관계사로서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급등이 좀 진행이 됐는데, KC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도 정말 여러 번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S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지금 이제 날이 가면은 갈수록 중요하게 되는 게 배터리 출력입니다. 얼마나 더 고효율의 고출력의 배터리를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좀 효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더 전자파라고 하던가 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좋은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이거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꼭 전기차 쪽에서 기술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이쪽에 이제 전력 반도체다라고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KC 쪽이 이쪽에서 전력 반도체를 시판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개발을 했다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까지 같이 이제 뭐 한국전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같이 이제 좀 급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KC가 뭐 테슬라 쪽으로 쿡핏 쪽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반도체를 이제 납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좀 테슬라 황태자로서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차량 반도체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의 수급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KC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1년 가까이를 밀렸죠. 그러다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또 정배열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K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테슬라 쪽으로 뭐 폭등을 지금 뭐 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리가 유지를 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테슬라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KC 지금 이제 당장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올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0%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0억 이상이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올해 1분기부터 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을 굉장히 강하게 냈다라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까지는 적자 기업으로서 그냥 일개 중소형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성까지 개선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동차 쪽 반도체로 아예 이제 사업 영역을 바꾸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으로 인해서 당분간의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종목 좀 안 여쭤보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름처럼 오늘 빨간 장대 양복을 좀 선사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 마이네임 보셨어요, 전문가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네.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뭐 한 7, 8개인가 맞아요. 에피소드가 네.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마이네임 쪽으로 일단 이슈가 계속 받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아무래도 지금 이 K 콘텐츠 기업들이 계속 좀 주가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마이네임이 뭐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이제 시청자들 같은 경우도 좀 이 K 콘텐츠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상한가가 나와줬는데, 아까 이제 뭐 이슈 좀 정리를 드려보면서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다라고 하던가,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K 콘텐츠 관련주들을 살펴보셔야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주가가 너무 상방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콘텐츠 쪽 투자 기업들, 창투사 종목들까지 아니면은 특별하게 콘텐츠 쪽으로 좀 특화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이제 살펴보시라고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자 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 콘텐츠의 기대감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K 콘텐츠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정말 66%, 37%, 30% 탑3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눈부신데 이 종목 말고도 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다음 종목 좀 AS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이구산업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나 구리 상승에 좀 수혜를 입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구산업을 보니까요. 8월 5일에 공약주를 제시를 드렸는데 최고 가 5,130원을 기록하면서 12%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4,000원 선 회복하면서 주가가 최근 다시금 좀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좀 다시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상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동박 쪽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이 그냥 지금까지 이구산업이 영위를 했었던 좀 사양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철금속 쪽에 지금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동박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이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최근 들어가지고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연속 거래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다가 좀 빠졌었는데 막판에 다시 올리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양봉 좀 강하게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이번에 지금 뭐 당장 작년에 영업이익 한 60억 정도인데 당장 1분기 때 작년 영업이익을 한 방에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지금 실적을 이어갔고요. 뭐 분기별로 지금 한 8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 그냥 산수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5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하락 구간에서 기관계 매수세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다시 한번 살펴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이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전거래일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7,330원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1.3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적인 게 오늘 막판까지 조금 상승률을 쭉 유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랑 지지난주 이 차세대 주력 업종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쪽 굉장히 자세하게 좀 강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상승 출발로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는 뭐 당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만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하면은 5월달 테마성 수급으로서 상한가가 한번 기록을 하고 나서 해당 부분들 좀 기대감이 꺼지다 보니까 상한가 저점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회귀를 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구간대에서 지금 아무래도 거의 지금 이제 작년 정도에 형성을 했었던 저점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전부 다 딛고 있어서 이 구간대 지금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까지 한번 좀 중기적인 관점까지 보셨을 때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도 목표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를 진입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나는 이 종목 조금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항상 매일매일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꿀팁들을 알고 있는 게 좀 무료 방송이잖아요. 오늘도 좀 무료 방송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당장 네. 이제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리비안 테마주로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 상한가가 이제 나와줬었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KC 쪽에서 자동차 반도체 쪽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상한가가 좀 나와줬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 소개를 시켜드렸죠. KC 같은 경우도 상한가 한 3방 정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LG 쪽, 이 신성델타테크 굉장히 강조 많이 들여가지고 한 150% 정도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 뭐 리비안부터 해가지고 이번
이번에 테슬라 쪽으로 공매도가 이제 철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 유망 자동차 부품주 탑3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마치고 11시 20분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야간 공개 방송 참여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금 좀 날개를 단 것 같긴 한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관련 꿀팁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들 사진이 보이시고 그 아래에 닥터강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딱 나타나죠. 그 밑에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또 거론이 될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AS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정말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업종은 알겠는데 종목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방송 속의 코너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당장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 수혜주로도 올라갔었고요. 이제 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제2의 테슬라 이쪽 뭐 이제 부각받게 되면서 루시드 관련주로서도 한번 올라갔었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리비안 테마주로서 한번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완성차 쪽으로서 수혜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한 가지를 놓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포드 아니면 뭐 테슬라, 루시드, 뭐 리비안 최근 들어서 뜨거웠었던 리비안 아니면 이제 뭐 현대차 그룹들까지 공조 시스템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래차 산업과 연결이 뭐 직격적으로 되는 좀 뭐 민감한 섹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되는 좀 개별주 성격으로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자회사 쪽에서 지분 취득을 한 자회사 쪽에서 지금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KC 쪽이 개발을 성공을 하기 전에 해당 자회사가 국내에서 지금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개발을 성공한 좀 유일한 업체였었거든요. 일단 이제 KC 쪽에서 해당 부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 뭐 특징주의 뉴스라던가 이슈들이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흡사하게 주가가 유지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런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완성차 업계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이 탑재가 이제 진행이 실질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원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주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굉장히 유사한 차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연초에 이제 뭐
좀 현대차 그룹주들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연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해당 부분이 거의 한 반년 이상 주가가 하락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품주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이제 6,000원에 딱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 이하로 매수 접근을 하시게 되면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지금 현재 단기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이 5,500원짜리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단기적인 고가 구간 돌파를 하는 8,000원 라인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라면서 오늘 세원을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밴드 안에서 가격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말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닥터강 전문가님 뵙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주간 전략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섹터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뭐 주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큰 업종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간에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일 말씀을 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K 컨텐츠 종목들 단기적으로 지금 상방이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해당 부분 연결을 해서 보시고 조금 이제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되는 좀 리스크를 덜고 싶으시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 K 컨텐츠 쪽으로 투자하는 업체들, 이 기업들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같이 투자를 연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조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업종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그중에 있었어요. 네, 무방에서 좀 다룰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떠한 건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그러고 지지난주도 그러고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글로벌 이벤트 쪽에서 테슬라 쪽이 지금 이 공매도가 철회를 됐고요. 그러면서 네. 최근 들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료들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래차 시장이 지금 앞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날 거지만 지금 그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재부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중소형주 쪽에서 이런 식으로 섹터 전반적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게 거의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공개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K 콘텐츠들 두 가지 업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탑3 유망 종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요.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저희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쭉 스크롤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닥터강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십니다.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의 유망 종목 탑3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한 주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